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FSD와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 기술 경쟁에 대해 안드로이드와 ISO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실제 비교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두 진영 안드로이드와 iOS 비교. 스마트폰 시장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는 이유는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크게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의 iOS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이 두 진영의 차이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전략적 차이를 유추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1. 구글 중심 안드로이드 진영.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삼성, 샤오미, 화웨이 등 다양한 제조사가 이를 채택하여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80%에 달하며 가격대가 다양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제조사별로 운영체제 버전이 달라 업데이트 속도가 불균일하고 보안 및 통합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iOS 진영 애플 독점. 반면 iOS는 폐쇄형 시스템으로 애플 기기 아이폰에만 적용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히 통합하여 최적화된 성능, 높은 보안성,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은 20에서 30% 수준으로 제한되며 가격이 높고 다른 제조사에 개방되지 않아 확산 속도가 느립니다. 이 비율을 자율주행 분야에 적용하면 테슬라는 애플과 유사하게 모든 요소를 자체적으로 통합 통제하는 전략을, 엔비디아는 구글과 유사하게 여러 파트너에게 기술을 공급하며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 테슬라 FSD와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 자율주행 기술 비교.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 FSD를, 엔비디아는 드라이브 플랫폼을 통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수직 통합형 접근법을, 엔비디아는 개방형 파트너십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플 iOS와 유사한 테슬라 FSD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 중심의 비전 올리 방식으로 자율주행 AI를 개발하며 전 세계 테슬라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수집한 20억 마일 이상의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합니다. 따라서 장점은 첫째, 방대한 실주행 데이터 우위로 차량 플릿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전송하여 AI 모델을 신속히 개선합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역시 테슬라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둘째, 완전한 수직 통합으로 자체 칩과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여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고가의 라이다 센서를 배제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셋째, 미래 사업 확장성으로 FSD를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로 발전시킬 경우 높은 마진의 공유 모빌리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첫째, 폐쇄성으로 인한 시장 제한으로 테슬라 차량에만 적용 가능하여 전체 자동차 시장으로의 확산이 어렵습니다. 둘째, 규제 및 안전 리스크로 현재는 레벨 2 부분 자율주행 단계이며 완전 자율주행 레벨 4와 5 달성까지 사고 발생이나 규제 심사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희귀 상황 대응 취약성으로 데이터 의존도가 높아 극히 드문 엣지 케이스에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 안드로이드와 유사한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고성능 칩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여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샤오펑 등 다수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합니다. 따라서 장점은 첫째, 광범위한 파트너십으로 다양한 제조사와 협력하여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력한 하드웨어 성능을 가진 고성능 칩 시리즈를 통해 라이다, 레이더 등 다중 센서를 지원하며 정확도를 높입니다. 셋째, 유연성으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주행 데이터 부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첫째, 실주행 데이터가 부족하고 테슬라에 비해 방대한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워 학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둘째, 통합성 부족으로 제조사별로 최적화 수준이 달라 성능 및 안전성이 불균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프트웨어 혁신 속도 저하 및 하드웨어 공급 중심 사업 구조로 인해 테슬라와 같은 급의 AI 소프트웨어 혁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및 시장 점유율 추정. 자율주행 시장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수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테슬라에 대한 전망으로 프리미엄 세그먼트와 로보택시 시장에서 25에서 35% 점유율을 확보하며 장기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경 감독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달성 시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 및 안전 이슈가 주요 변수입니다. 이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으로 자율주행 칩 및 플랫폼 시장에서 50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주도권은 테슬라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으며 테슬라가 FSD 기술 라이센싱을 시작할 경우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수직 통합과 데이터 우위를 바탕으로 혁신 속도에서 앞서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개방형 생태계를 통해 시장 규모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승패는 2025년에서 2026년
테슬라 FSD의 실제 성능과 규제 승인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 FSD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와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FSD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업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관심 부족과 전략적 무관심. 일론 머스크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FSD 라이센싱에 무관심을 보인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업체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과소평가하거나 자체 개발을 우선시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머스크는 기존 업체들이 간헐적으로 문의를 하더라도 5년 후 작은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려 하며 실행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EV 기술을 초기 무시했던 태도와 유사합니다. 이 기술 미완성 및 신뢰성 문제. FSD는 여전히 베타 버전으로 완전 자율주행 레벨 4와 5가 아닌 감독이 필요한 레벨 2 수준입니다. 기존 업체들은 이를 미완성 기술로 간주하며 90% 이상의 운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규제 조사와 책임 문제가 크기 때문에 도입을 주저합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라이더와 레이더를 결합한 시스템을 사용하며 테슬라의 카메라 중심 비전 올리 접근이 더 안전하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3. 통제권과 자부심 문제. 기존 업체들은 테슬라가 FSD를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려 한다고 우려합니다. 이는 브랜드 독립성과 데이터 주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업체들의 자부심도 작용합니다. 대신 엔비디아나 웨이모 같은 다른 파트너와 협력하여 차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 벤츠나 볼보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플랫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4. 라이센싱 조건의 불리함. 테슬라가 제시하는 라이센싱 조건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수년간 도입하지 않는 것은 테슬라의 계약 조건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일부 분석가는 자율주행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면 결국 라이센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다음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데이터 우위와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자율주행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50% 이상의 시장 장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략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로보택시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웨이모나 죽스가 경쟁자입니다. 1. FSD 기술 완성도 최고. 현재 FSD는 감독이 필요하지만 2026년 무감독 완전 자율주행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억 마일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 반복 개선이 핵심입니다. 안전 테스트를 강화하고 사고율을 인간 운전 수준 이하로 낮춰 규제 승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로보택시 사업 확대. 2026년 사이버캠 론칭을 통해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2035년 50억 달러 규모의 공유 모빌리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마일당 비용을 0.4달러로 낮춰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웹사이트 개편처럼 로보택시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별 안전 모니터 요원 없는 테스트 시범 운영을 확대합니다. 3. 라이센싱 전략 유연화. 기존 업체들의 도입을 유치하기 위해 라이센싱 조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통제를 최소화하고 데이터 공유를 유연하게 하면 더 많은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개방형 접근처럼 시장 확대를 촉진합니다. 4. AI 및 로보틱스 통합. 자율주행을 EV와 옵티머스 로봇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자체 AI 칩 개발로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중국 유럽 시장 진출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과거 지연된 예측 약속으로 일론 타임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5. 경쟁 대응 및 규제 극복. 웨이모의 로보택시 성장 및 빠른 확장을 추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과 소프트웨어 우위를 강조합니다. 동시에 중국 시장 경쟁 등 지연 요인을 해결하고 정부 규제를 선제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업체들의 FSD 도입 저항은 기술적 전략적 요인에서 비롯되며 테슬라는 FSD 완성과 로보택시 사업을 통해 시장 장악을 노려야 합니다. 이는 2026년 사이버캡 성공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의견으로 테슬라의 FSD 기술은 2025년 말 현재 14.2.2 버전까지 빠르게 진화하며 비감독 테스트가 오스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 본인이 안전 모니터 없이 완벽한 주행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캡의 공공도로 테스트가 여러 도시에서 목격되고 생산 준비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정책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상용화 속도를 더욱 높여줄 전망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정책적 우위와 방대한 실주행 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테슬라는 경쟁사들을 압도하며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고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절대적 리더로 부상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